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그 IM피터 임명도입니다. 정치인을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왜 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직권상정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몰랐던 시민들이 이제 정의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의 이유로 내세운 비상사태가 왜 문제인지 깨달았습니다. 필리버스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많이 깨닫고 배웠다는 사실만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해졌습니다. IM피터는 정치는 끝도 승리도 없고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승리하겠다는 마음보다 끝까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국민의 임기는 평생입니다. 더 IM피터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2015년 말까지 국회의원 선거구의 최소 인구 비례를 2대1 이내로 줄이라고 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선거구 획정. 그 논란에 20대 총선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지역별 의석수가 시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대 총선은 7석이 늘어난 지역구 253석을 두고 치러집니다. 선거구 9곳이 통합되고 16곳이 분구됐습니다. 작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지역구당 인구가 14만 명에 못 미치는 선거구는 주변과 합치고 28만 명을 넘는 선거구는 나누면서 지역별로 경계를 조정한 결과입니다. 물론 의석수에 변화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충북, 광주, 대구, 경남, 부산입니다. 의석이 늘어난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10석이 늘어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입니다. 이로써 수도권은 전체 지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2%로 122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중 서울은 한 석이 늘어난 49석입니다. 인천 역시 한 석이 늘어 1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입니다. 8석이 늘어나 60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이 중 수원은 사상 처음으로 한 개의 시가 5개의 지역구로 쪼개지면서 가불병정에 이어 무선거구가 추가됐습니다. 행정구가 4개인 수원에서 지역구가 5개가 되면서 시군구 분할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행정구가 3개인 용인 역시 지역구가 4개로 같은 상황입니다. 의석수가 이렇게 늘어난 또 다른 지역은 충청 대전권입니다. 대전은 한 석이 늘어난 7석입니다. 충남 역시 한 석이 늘어 1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반면 줄어든 지역도 있습니다. 한 석이 줄어 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될 강원입니다. 강원에서는 서울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초대형 선거구도 나왔습니다.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와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입니다. 이처럼 5개 지자체가 합쳐진 것은 소선구제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의원 한 명이 챙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야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북과 전북, 전남 역시 의석수가 줄었습니다. 먼저 경북은 2석이 줄어 13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호남에서는 전북과 전남이 각각 한 석씩 줄어든
10석입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을 두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획정한 게리맨더링이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여야가 공천 작업과 후보별 선거운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장경이었습니다. 똑똑박사 에디라고 제가 부르는 우리 장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똑똑박사 에디입니다. 그 앞전에 우리 정우영 PD가 네.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선거구 획정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거구 획정이 되면서 참 문제가 많죠. 네. 특히 이제 그 소수 정당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네. 역시나 이런 선거구 획정된 모습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 야당도 결국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유리하고 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누가 조금 덜 유리하냐 더 유리하냐의 차이지 결국 이제 소수 정당을 키울 마음이 없다는 거. 네, 맞아요. 왜냐면은 비례 의석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비례대표 다 바꿔야 된다. 왜냐면은 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떤 비례성을 가지고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네. 지역 예산이나 이런 것들 다 도의원에서 도의회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 시대에 그 소수문제를 자꾸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죠. 뭐 강원도에 엄청난 대형 선거구 나왔죠. 네, 그 대형 선거구 그 두 군데가 네. 5개의 지역이 합쳐져서 2개의 선거구가 만들어졌는데 보면서 이제는 후보자들이 강원도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홍천의 아들이 됐다가는 네. 큰일 나죠. 왜냐면 맞아요. 그 홍천 주변 지역만 해도 네. 많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서로 이제 선거구 특정에서 계속 문제되는 게 이 인접 지역에서만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 대형 중대형 선거구제로 해서 하나의 큰 틀로 묶어야지. 안 그러면은 사실 이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선거구 획정이 되면서 정의당이라든지 녹색당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소수 정당이 굉장히 반발하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네. 이럴 경우 과연 그 비례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득표율이 정당 득표율이 네. 과연 그 소수정당한테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 따져보면 거의 불리한 면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점점 나아가져야 되는 그 선거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데 네. 선거구 획정이 제대로 이런 상태로 이제 흐지부지 그러니까는 뭐 거대 정당한테 유리한 면이 되면은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됐는데도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제도가 가장 맞다? 뭐 옳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독일식 정당 명부제랑 네. 비슷한 차원인데 이제 정당 득표율에 따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모든 정당 투표를 따라서 네. 그러니까는 그 정당 투표율이 뭐 나와서 140명이 에서 150명이 뭐 1순위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해주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네. 사표도 많이 줄어들고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네. 국회의원은 어떤 비례성에 가장 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 소수구제에 따라서 그 지역 현안만 갖고 한다는 건 좀 우리가 따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지역 예산 이런 거 자꾸 이제 위에서 하다 보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선시성 예산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예산 심사를 자기 쪽으로 유리한 면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회를 보면 항상 뭐 지경이나 그다음에 좀 힘 있는 그 위원회 쪽을 보면 삼선 의원들 네, 맞아요. 이들이 다들 장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군배지를 단 사람은 계속 군배지를 달 수 있는 정말 굉장히 그들에게 유리한 필드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지금 다양성이 갖고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보면서 결국에는 거대 여당, 거대 야당만을 위한 진짜 이번에 선거구가 획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네. 얘기를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녹화가 네. 이제 이게 화요일인데 네. 어저께 밤부터 네.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얘기가 네. 나오더니 오늘 아침 9시에 중단한다고 했다가 지금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네. 녹화 시간으로 맞춰서 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썼던 글 중에 네. 필리버스터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것이고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테러 방지법이 무조건 통과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없어요. 다 그 새누리당의 어떤 힘이 걸려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통과될 거는 뻔히 아는데 어느 정도의 수정안과 그 다음에 고쳐서 최대한의 국민의 안전과 자유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될 수 있냐는 차원인데 네. 제일 큰 문제는 필리버스터의 중단에 대한 당위성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고 정말 새누리한테 합의한 수정안 이걸 다 요구했지만 저희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는 어떤 정당한 그러니까 지고도 이길 수 있는 이런 네. 전략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략이 없었어요. 정말 뜬금없이 저는 나온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중단을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거기 국회만에 무슨 계획이 있다든지 무슨 일부러 정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김우성 대표가 네. 사생부 얘기했다가 갑자기 네. 꼬랑지 내려가고 바짝 엎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절대 수정안이나 이런 것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전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김종인 대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네. 자꾸 가면 이제 여론이 계속 더 야당의 책임으로 몰려갈 것이다. 선거의 네. 연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네. 했는데 정치는 저는 항상 숨쉬는 생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도와 전략대로 모든 게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해야 될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대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변수를 대입하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게 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을 굉장히 네. 지지했던 분들이 네. 갑자기 막 더불어민주당 네. 탈당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거 한번 예전에 한번 온라인 나올 때 갑자기 쫙 올라갔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툭 떨어졌다가 필리버스터 때문에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올라갈 때 딱 그 사람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내려가는 폭을 확실히 줄여야 되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항상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이라고 하죠. 예. 보면서 안타까운 게 좀 괜찮다, 할만하다 싶으면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전략이나 전략에서는 확실히 여당이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략의 부재 이런 부분들은 네. 이제 장기적으로 네. 어떤 이제 싱크탱크들이 이제 꾸준하게 만들어갖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잘 보고 네. 그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거를 지지하거나 네. 하면 참 좋은데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좀 많이 미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버스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포기를 했다, 탈당했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쓴 글 중에 이런 부분을 이거를 관련돼서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명패 투척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50 청문회 때 명패를 네. 던져갖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두환을 향해 던진 게 아니라 네. 지도부를 향해서 던진 거예요. 왜 갑자기 50 청문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내고 거기다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도부끼리 여론이 무서워서 협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그러니까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 필리버스터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했고 말미에 이럴 경우에 새누리당에 대한 화살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한테 향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 전략을 새롭게 세우기보다는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으면 그걸 좀 생각을 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여졌는지 그걸 좀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되게 똑똑 박사 애들도 있겠지만은 정치를 되게 정말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경험도 있는 사람들인데 왜 다시 그런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는
현재와 미래를 좀 생각하고 전략을 좀 꾸미지 않는다는 좀 답답함이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선거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저희 제가 가장 궁금했던 네. 앞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게 어떻게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는 이제 새누리당이 180석만 네. 이겼다가도 사실은 뭐 180석까지 되기는 네. 뭐 우리 그 역대 정치사에서 그런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지만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혹시나 야당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의석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네. 근데 이제 두 가지의 바라봐야 될 게 첫째는 뭐냐면은 과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네. 환호하고 지지하고 깨닫게 된 사람들 과연 온라인에 있는 그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에 있던 사람들만인 것인가. 네. 진짜 지역의 민심과 그 오프라인의 사람들 바뀌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 두 가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가졌던 그 어떤 그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의 그 시민들의 마음을 오프라인까지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굉장히 선거가 많이 바뀔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걱정되는 거는 새누리당은 벌써 이미 네. 백보드에 굉장히 무서운 말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더 한 발자국 항상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한 발자국 앞서가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잡을 것인가 그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 우리나라 그 유권자들이 좀 지역 편안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그 전국적인 어떤 총선의 양상들을 좀 더 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유권자들이 좀 공부를 하면서 이번 투표를 네. 좀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전국 지역 각지를 돌아다니실 텐데 유권자들의 의견도 잘 전달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좋은 영향도 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똑똑 박사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유권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론은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아도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꼭 필요한 뉴스를 보도해야 합니다. 국민TV 김종훈 기자, 최욱현 PD, 길바닥 저널리스트 IM피터 이 네 사람은 43일간의 대장정을 떠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꼭 필요한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메이저 언론은 아니지만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혼자 가면 힘들지만 함께 가면 용기가 생깁니다. 더 IM피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화 시위 보장하라! 평화용진 보장하라! 집회 자유는 불법이 아니다! 꼴찌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차벽으로 둘러싸여서 유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분들이 청와대에 자신의 요구와 의사를 전달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막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광화문 이상으로 그 집회를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회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상, 헌법상 모두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거리에서 그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건 오늘 유령들 뿐입니다. 집회 자유는 불법이 아니다! 시민들의 권리 보장하라! 심지어 100만 농민을 무대포로 없을 위험에 놓으라고 강조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Guarantee our freedom of assembly.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씨 때문입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4개월이 지난 동안 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집회에 대한 대응은 나날이 더 강해져 가는데
경찰은 집회가 불법이고 집회가 폭력적이다. 이런 말 외에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경찰 불포로 아직 의식이 없는 백남기 씨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묻고 청문 감사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경찰서에 보낼 예정입니다. 집회 시위 부산하라! 부산하라! 보이고 말할 권리 부산하라! 부산하라! 꼴찌 자, 더 IM피터 오늘은 좀 장소가 색다릅니다. 까마귀 소리가 들리고 광활한 대지입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총선 특집으로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거 취재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홍규 기자, 그다음에 김정훈 기자, 그다음에 최욱현 PD, 저 IM피터 이렇게 4명이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자, 김 기자 내려오는데 별 문제 없었나요? 아유, 선배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생을 했냐? 일단 저희가 이제 중계 카메라를 비롯해서 여러 카메라 원활한 어쨌든 진행을 위해서 국민TV 차원에서의 많은 이제 카메라를 많이 갖고 왔어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피터 선배와 같이 이제 로고가 박힌 스티커를 차량용 스티커를 놓고 왔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요. 엄청 힘들게 출력을 했는데 중요하게 놓고 왔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길바닥 선배가 화가 많이 났죠. 왜 뭐라고 막 구사리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이 제일 중요한 티켓을 아무데나 막 흘리고 왔어요. 아니 티켓 어디다 흘린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서 그랬는데 뭐 다행히 찾아줘가지고 뭐 안 올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곡절이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온 것 같아서 제주도에 오니까 지금 이곳이 우리 피터 선배가 미리 지금 장소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주 4.3. 예, 4.3 평화공원. 그러니까 요게 이제 4.3 평화공원과 4.3 기념관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그 제주 우리 촬영 장소를 취재 장소를 이 4.3 기념관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주를 취재하면서 4.3이라는 그 사건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의도가 사실은 이 총선 아바타 IM피터가 간다의 저희 취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사람 재미없어. 그리고 볼 만한 컨텐츠는 아니에요. 하지만 꼭 좀 알려야 하는 이런 지역 이슈들을 좀 모아서 이번 우리 총선 특집 방송에 좀 내보내려고 합니다. 선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국치에서 최고의 프로는 우리 프로라 그러는데 그렇게 피터 선배 이름 걸고 들어가는 걸. 뭐 일단은 뭐 IM피터나 국티나 다 똑같은 거지 뭐. 자, 박 기자 한마디. 제주에 왔습니다. 저는 해안가 가서 해삼 멍게 한라산 소주 한 잔 먹는 걸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기념관 저 처음 왔는데 좀 암울하네요. 이런 역사가 제주에 계속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암울하고요. 아직도 명확하게 진실이라든가 역사의 어떤 진실이 좀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제 선배 여기 와서 가장 놀란 점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시설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규모나 시설 면에서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없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더군다나 이제 4.3을 한 달 뒤면 4.3인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곳을 더 방문했으면 좋은데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자마자 진짜 초입 들어오자마자 까마귀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정말 좀 놀랐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물론 까마귀가 뭐 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까마귀가 이렇게 많다는 게 이곳이 좀 뭐 마음을 좀 울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제주도 곳곳 오름 주변마다
양민이 학살된 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봤지만 이 다랑시 오름 굴도 사실은 불과 발견된 지 한 2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현대사의 그 정말 아픔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정말 이런 기운 속에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제주 전역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잘 지어놓고 자료도 많아요. 근데 사람이 안 와. 왜? 우리가 역사를 자꾸 잊고 있고 그다음에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3 기념관이나 4.3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4.13 총선. 그렇죠. 이제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국으로 이제 취재를 시작한 이유가 이제 4.13 총선 때문인데, 지금 이제 총선보다 사람들이 이제 필리버스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우리 취재하는 거. 근데 저는 언론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만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 곳곳이나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알려야 될 이야기들을 좀 보도하는 것이 우리 언론이 해야 될 몫이고. 저는 선배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야당이 끝까지 유지를 했으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결과를 떠나서 끝까지 유지를 했으면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응원을 받고 야당답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충분히 포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피터 선배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더 아이엠 피터의 가장 큰 어찌 보면 필요한 게 꾸준함과 계속 지속적인 보도잖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45일 정도, 43일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총선 아바타로서 유권자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 방향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꼭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필리버스터 그렇게 중도 포기하듯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박 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보다는 국회에 빨리 들어가 있어야지 화면도 좋은 게 나오고, 속칭 얘기는 화면도 좋고 뭐 보도할 것도 많지만은 이렇게 온 이유가 그 지역을 좀 알고 또 지역 내에 어떤 다양한 후보자도 있거든. 사실 새누리당의 거물급들도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야당의 그 후보자 중에서도 또 호남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광주에서 출마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그냥 화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를 정말 제대로 알고 거기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후보로 출마했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검증해야 될 필요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제주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 행로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 그 총선 특집 방송 이제 총선 아바타 아이엠피터가 간다는 이제 제주를 시작으로 해갖고 이제 부산, 광주, 대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각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부산, 김해, 광주까지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공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이 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요 지역 또는 그 다음에 전략공천으로 해갖고 후보자가 정해진 이런 곳을 먼저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 방식면에서도 지금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피터 선배가 저희에게 바로 일을 시켰어요. 택시기사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택시기사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해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방송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방송 취재의 기획 의도 중에 가장 큰 거는, 지역 현안이 있습니다. 이 지역 현안을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이 뭐가 문제라는 거. 그런데 후보자들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요거를 사람들 살살 꼬드기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헛된 공약, 뻥 공약을 많이 낸단 말이야.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공약, 그거를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한 다음에 그 후보자가 낸 공약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 이 후보자가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얘기를 후보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취재를 하고 방송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박 기자의 이제 활약이 굉장히 기대되는 게 이 돌진형. 그래서 이제 예비 후보자 할 때는 못하겠지만은 후보자들한테 정말 돌직구 이제 질문을 좀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죠? 저는 이제 이번에 이런 기획에 좀 분명한 계획이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어떤 뭐 민생 탐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중파라든가 지상파 다큐에서도 많이 사실은 방영이 됐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실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진짜 바닥 민심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어떤 뭐 그림의 연출, 뭐 다큐가 연출은 아니겠지만 다큐도 뭐 연출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어떤 구성에 맞추다 보니까는. 근데 저희는 이제 날 영상 아닙니까? 정말 저는 바닥 밑바닥까지 가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지 직접 제가 한번 들어보고 그걸 전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터님 얘기하셨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번에 더 공격적으로 후보자들한테 밀착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공약을 갖고 나와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유권자들 어떤 스킨십을 하는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관심 가는 지역은 사실은 대구 달성군입니다. 예. 제가 달성군에 가면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한번 할 건데, 뭐, 기간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좀 그런 취지입니다. 후보자들한테 좀, 국회에서 마찬가지로 좀 밀착해서, 가능하면은, 많은 말을 좀 받아내자.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번 기회에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기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45일 정도 우리가 이제 총선 유랑 혹은 이제 총선 아바타를 다니면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스케치북을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 제 정리 차원에서 이제 채워 나갈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내가 들고 있어. 우리 피터 선배랑 같이 길바닥 선배랑 같이 최 PD랑 이렇게 아이엠 피터가 간다는 내용으로 채웠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국회에 들어갈 사람들 우리가 만나러 다니는 거잖아요. 이 300명. 진짜 썩어 빠진 언론이라고 제가 감히 칭하건데 제대로 된 보도 방송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터를 통해서 많이들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중요한 게 생각한 부분 뭐냐, 좀 우리가 시원한 사이다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조사하고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참여형, 시민 참여형, 많은 분들이 우리 피터 페이지나 선배의 메일 많은 것들을 좀 참여형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김석기한테 가가지고 용산촌서 관련해가지고 좀 더 보다 어떤 핵심적인 질문을 캐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형을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정리를 하면은 저는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청년들에게 우리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청년에 대해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후보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기록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43일 우리 4명이서 다닐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재밌게. 사실 이제 박 기자나 김 기자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전국의 각 지역마다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만 해도 4.3 사건, 신공항, 그다음에 중산간 난개발, 그다음에 강정마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가진 장비나 인력, 그다음에 자금 이런 걸로 해서는 그 모든 걸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지레짐작으로 우리는 돈이 없어, 우리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장비가 부족해, 이런 생각으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다 해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안 볼 수도 있고 정말 많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43일을 좀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날씨가 추워요. 스튜디오는 좀 안 추운데 제주 날씨 되게 좋은데 이렇게 계속 앉아 있으니까 춥네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피터 선배를 참 좋아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배는 포기하지 말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더라도 의미 있는 뉴스에 대해서 우리는 짚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언젠가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비록 시체말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많은 관심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시고 많이 후원해주세요. 그래야 43일 동안 총선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좌 보이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후원이 들어와야지 우리 박 기자가 오늘 한라산의 해삼 이걸 먹을 수 있어. 우리 오늘 저녁부터 컵라면 돈이 떨어져서
중간에 올라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근데 선배 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후원을 부탁드린 게 아니라 어떤 정말 의미 깊은 취재를 하고 의미 깊은 컨텐츠를 만들 자신이 있잖아요. 솔직히.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컨텐츠가 뭐 좋다, 나쁘다, 재밌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제가 담고 싶은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이 얘기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는 영상들, 그리고 정말 기성 언론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고 뭐 보여주지 않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박 기자가 했던 바닥 민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보자들의 정말 그 감춰진 이면, 뒷모습, 두 얼굴의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뭐 많이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선가 그게 영상이나 글로 기록되어지면 그게 나중에 앞으로 계속 선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선거에도 뭐 참고가 될 수 있고,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그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 정말 숨겨진 정보가 아니라 과감 없는 정보, 정말 솔직한 정보, 그런 정보를 유권자한테 전달하는 게 바로 언론의 몫인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올릴 거잖아요. 근데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조합원들이 어디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주간 단위는 우리 이제 매주 금요일 날 또 IM피터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디서 보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IM피터라는 페이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더 IM피터도 있고, 그 다음에 IM피터도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유통 채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든 채널에,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검색을 하셔갖고, 뭐 총선 아바타, 뭐 IM피터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꾸준하게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걸 취재하고 있는지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사실 여기 제주도는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부산이나 뭐 어느 몇몇 지역은 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고, 그 지역 활동가들이 그 지역의 이슈나 후보자들의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많은 234개구의 어떤 선거구 지역마다 저희가 다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TV 조합원들 중에서 우리 지역의 이슈, 이런 문제는 좀 파헤쳐달라, 좀 알려달라 하는 게 있으면은 꼭 저희한테 메일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트위터에 뭐 알려주시면 저희가 꼭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제주도에 왔는데 오늘 저녁 우리 뭐 먹을 거예요? 회는 안 돼. 돈 없어. 자, 오늘은 우리 에스더가 진상을 부리는 우리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우리 아내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그 저녁 먹고 푹 쉬었다가 또 내일 또 힘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돼. 제 중간에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선배 너무 좋아요, 이 분위기. 애들 쓰셨습니다. 오늘은 멋진 옷을 차려입고 그대와 함께 그곳에 가려네. 모두가 꿈꾸는 가슴 벅찬 미래를 yes. 우리는 얼마나 꿈꾸고 기대했던가. yeah. 이젠 또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그 IM피터 임명도입니다. 총선 아바타 IM피터가 간다,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할 시간 왔네. 하러 가 투표를 하러 가, 우리들의 희망 담으러. 하러 가 투표를 하러 가, 우리들의 미래 담으러. 찍고 노는 날, 함께하는 날, 찍고 노는 날, yes. 달도 별도 뜨지 않는 한밤일수록 작은 불꽃은 밝게 비추네. 빛도 끝도 보이지 않는 슬픔일수록 작은 기쁨은 커져만 가네. 찍고 노는 날, 함께하는 날,
오는 날 yeah. oh, oh.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